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것이라는 다양한 정황이 등장하면서 아시아를 긴장시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이 활개를 치게 된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한국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 2호도 근처에 알 수 없는 구조물을 2차로 세운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해경이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2시간을 대치하는 위급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서해에서 괴롭게 하겠다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대만 수복과 더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경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막혀서 진출하지 못한 태평양을 마음대로 휘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도 중국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을 우려하며 2027년 침공을 대비하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대만이 방위비를 많이 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시그널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트럼프가 집권하리라는 예상을 했으며 대만 쪽으로 거대한 부유식 다리를 건설해서 탱크를 도하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의 통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해외 통신의 90%를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끊어버리며 대만을 고립시키며 쳐들어가겠다는 간접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앞으로 중국은 한국에도 훨씬 거센 형태의 영유권 주장, 서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대만 침공 시 한국과 함께 손잡은 파트너 때문에 크게 당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사방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뒤에는 더욱 내부의 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중국은 시선을 중국 내부에서 바깥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임박해 있습니다. 실제 중국 인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고조화되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농촌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당국은 이후 청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중국 내부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은 안 그래도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오랫동안 공들여 왔다가 이제 더욱 가속화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인도이며 인도와 국경을 닫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며 언제든 인도가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인도가 한국을 이용해서 빈집 털이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 내부에서 대만에 도저히 침공할 수 없다는 말까지도 나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또한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인도에 수년간 공을 들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 전쟁 시즌 동안에 인도가 보여준 모습은 중국과 함께 레드팀에 가까운 모습이었으며 중국은 이에 인도에 적극 유화 제스처를 보냈고 인도의 행보도 이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을 통해서 중국의 빈집털이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와 최근 인도의 행보는 무엇이며 왜 중국은 인도를 믿었다가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 민주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인도는 인구가 중국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5억 인구 대국인데 이러다 보니 정치 체계가 매우 독특하고 외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의 유조선을 비롯해서 각종 서방의 제재 물품을 마음껏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등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가 쿼드라고 해서 러시아를 제외하라며 설득할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자면 쿼드의 출범은 사실상 타겟이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을 겨누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위기이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직접적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중국이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려고 대만부터 침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도는 쿼드의 목적인 중국 견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자국 군대의 80% 이상을 러시아산 무기로 채워 넣으며 중국을 타겟으로 움직여왔습니다. S-400 등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때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구매하라며 반대했습니다만 인도는 공급이 느리고 가격이 비싸다며 러시아산 지대공 무기를 도입하며 현재도 중국 국경에 배치 중이죠. 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미국도 어쨌든 최종 목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골치가 아프지만 그냥 참고 있는 것이며 인도는 마이웨이, 미국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산품마저 러시아산을 잔뜩 구매했는데 원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안 그래도 사방이 적인데 인도까지 중국군을 타겟으로 삼고 움직이다 보니 전선이 한계가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인도와는 최대한 평화롭게 지낼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목소리를 내면
28억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쿼드를 흔들고 인도를 진정시키자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인도가 서로 소모하는 라이벌이 아니며 성취하고 협력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는 인도가 러시아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방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역사상 가장 사이가 좋기에 인도와도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는 국경 분쟁으로 반중 위기가 극에 달해 있고 대만 침공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국가입니다.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인도가 국경을 닫고 있으니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인도를 자극하지 말고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들려왔는데 인도가 중국 군사훈련에도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공동 군사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의 주체는 러시아와 중국인데 이 중에 중국은 사상 최초로 6회 공군을 모두 파견하며 사실상 이 훈련을 주도하는 상황에 인도가 전격 참여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블룸버그 등 복수의 미국 매체는 인도 때문에 판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냥 제멋대로라며 러시아를 가장 대놓고 지원하는 게 인도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대항해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나 그럴듯한 동맹국이 없었고 대부분 아프리카나 구소련 국가, 일부 중동 국가 등 약소국들에 지나지 않아 탄력을 못 받았는데 이번 훈련에 인도가 참여하게 되어 중국도 환영하면서 인도와 한 팀이 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이란을 비롯해 일부 반미 노선을 타는 국가들도 러시아 측 합류가 가속화될 수 있어 인도태평양 쿼드 군사 동맹체에 가입된 인도의 이번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이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인도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채널에서는 중국과 한 배를 탔는데 적어도 군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사면임을 맡는 중국에서 대만 침공에 한 짐을 덜게 되어 더욱 환영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인도를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으며 특히 한국과도 연관이 되면서 중국이 제대로 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에 다녀간 직후 중국에서는 대단한 외교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인도 매체에서는 대체 중국이 왜 왔냐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의문만을 남긴 만남이었고 인도 정부는 중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내각에서는 국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 인도 국방부의 발표에 중국이 깜짝 놀라는 국면이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인도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에 탱크를 배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탱크들은 크기가 커서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하는데 난관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중국의 탱크는 첨단 장비를 장착해 인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GTQ-15는 경전차로 쉽게 산을 통과했고 인도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인도군의 T-72는 45톤이 넘는 중량이 나가 애초에 산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인도 국방부는 기존 K9 등의 자주포를 수입하고 현지 생산에 협조적인 한국의 문을 다시 두드렸으며 이제 경전차 수입을 본격화하는 프로젝트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가 금주에 재차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의 유라시안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의 전차를 구입하려고 검토했다가 러시아의 경량 테크인 스프루트는 인도가 검토 후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계속 인도가 러시아 방산만 구입하다가 한국 방산을 구입하니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무기가 모자라 속이 타는데 한국 때문에 해결된 맥락과 비슷하죠. 생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며 몇 가지 사안이 걸리며 게다가 현재는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도에 제대로 공급될 가능성이 떨어지죠. 반면 한국은 K9으로 제대로 충분히 만족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인도 방산업체 L&T는 한화 디펜스와 전격 경전차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자라 인도 국방부는 만약 중국이 대만 장기 침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과 국경 분쟁 지역인 지역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지난 가을 인도 국방연구소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시작할 때 인도 육군의 대응을 연구 중이며 대만 전쟁 시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인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20만 명의 육군을 활용하고 K9 전차를 통해서 산악 지형을 뚫고 중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K9은 중국 국경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상당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에는 여러 가지 대가가 많이 따른다며 해당 사안에 적지 않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역시 중국에는 인도가 약이라며 한국 방산의 활약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